어, 김건 이야기 하기 전에 국방부가 이제 이사를 시작한대요. 벌써요? 이사를 시작한답니다. 지금 뭐 통일동 사무실에서 취임하고도 당분간은 이제 직무를 할 거라 그러는데 청와대 이제 안 들어가는 건 확정이 됐고 예비비 지금 결제를 해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국방부가 이사 가게 되면요. 이사 비용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공개 입찰을 못해요. 이사 업체를. 보안이 걸려 있으니까. 공개 입찰을 못한다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급하게 이사 가는 비용만 어떻게 보면 수백억인데 이거 어떤 기업이 가져가느냐 봐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 이사 비용으로 벌어들인 돈만 장난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런 돈 관련된 의심도 들지만 제가 오늘 그 방송실 오면서 문득 궁금해진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 청와대라고 부르고 미국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 백악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용산으로 이제 그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겨.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드래곤 힐. 그냥 드래곤 힐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그러면 외신에다가 그 외빈들이 오면은 드래곤 힐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되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그 언론 플레이 하는 게 확실히 언론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짓이라서 정말 역겨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특히나 계속해서 5월 10일에 마치 날짜 받아둔 것처럼 이게 뭔가 프레임이 문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 같은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 5월 10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음력으로 4월 11일이에요. 음력 4월 11일이 윤석열 사주상에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한데. 아, 손 없는 날인가요,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일 거고 내부적 핑계일 거고 윤석열이란 제가 누구보다 물력이 많은 사람이잖아.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방부 이사비는 그 업체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뭐 비리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심증. 근데 물력이 많은 걸로는 김건희의 그 주가 조작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김건희가 최대 50억까지 벌었을 수 있는 최대 뭐 한 30억에서 50억 사이 그 주가 조작이요. 주가 조작인 걸 알면서도 선수로 뛰었다기보다는 방조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재판을 받았어 최근에. 공범 방조 혐의 5명이 첫 공판을 냈어. 공범 방조 혐의.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5명이 재판받았어. 이 사람들은 무슨 주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주가 조작인지 알았냐 몰랐냐잖아요. 윤석열 쪽에서는 주가 조작인지 몰랐다고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것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야. 주변에 그 변호사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김건희 씨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객으로 와가지고 사건을 맡아달라 하면 다 안 한대요. 할 일이 없는데 증거 다 있지. 증인들 다 있지. 관련자들 다 구속돼 있지. 유일하게 구속 안 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구속 안 되게 해달라고 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돈을 얼마가 주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둘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안 맞는데요. 근데 진짜 김건희 입장에선 그러면 내 남편을 대통령 만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네. 그렇죠. 그 법사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죠. 그 김건희는요. 형사 불소추 대상도 아니라니까. 죄가 발견되면 대통령 부인이어도 검찰 출석하고. 그럼요. 근데 당선된 자의 부인이 검찰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리더십이 엄청 까이긴 하겠지. 그러나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뭐야? 그럼요. 죄를 진짜 벌 받아라 아닙니까? 부인도 그렇죠. 구속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부인은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은 자, 범죄 혐의자가 쓰레빠 신고 후드티 입고 나와서 사진 찍는 그 행위 그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김건희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민 씨 이제 건이 나오고 보니까 김건희 논문이 누가 봐도 표절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대가 표절 결과를
3월 31일까지 발표하겠다는 거 아직도 못했어. 어쨌건 임박한 것 같기는 해. 터놓는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표절인 건 맞아.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거 하나라도 표절이잖아요. 그럼 김건희의 학위 자체가 다 무효가 돼. 그럼 김건희가 했던 모든 경력들은 다 허위가 돼서 그렇죠. 김건희의 모든 인생 자체가 허위가 된단 말이야. 음. 그러면 조미 씨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고. 이따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조미는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던 것이 유죄를 받음으로써 그것도 조작이지만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이걸 날렸어. 김건희는 지금 이 표절 하나가 표절인 건 맞는데 당시에 관행이었다란 말을 하면 주둥아리 찢어버릴 거야 진짜. 왜냐 조민 씨도 그 당시에 관행이었거든. 관행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정을 쥐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그냥 한글 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이라는 게 무슨 뭐 생명과학 뭐 관련된 연구여 가지고 그 실험 결과가 엄청 막 정밀하고 뭐 천문학이어 가지고 뭐 수천억 숫자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JTBC 기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만에 검증한 겁니다. 그게 스캔으로 된 거 다 타이핑 쳐가지고 이게 데이터베이스 돌려보고 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던 건데 이게 왜 몇 달씩 걸려야 되냐고요. 이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민대에서 자꾸 말장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연구진실성 재조사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재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3월 31일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켰죠. 재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총장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총장한테 그 칼자루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 이야기 안 하고 재조사위원회에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듯이 계속 물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국민들 눈 가리고 까옹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너무 화딱지 나는 거지. 예, 한덕수는 조국만큼, 김건희는 조민만큼. 난 그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어. 왜 조국 장관 부인만, 조국 장관 딸만 이렇게 가혹하냐 말이에요. 요거 지금 뭐 2008년 박사 학위 논문 1편, 2007년 학술지 등에 실린 논문 3편,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멤버 유지 논문, 이런 것들 다 표절로 밝혀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국민대가 이거 발표 못하는 이유가 표절이 아니면 발표를 진작 했겠죠.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기가 너무 애매해서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빨리 발표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절이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국민대에 여기 서명했던 그 서명도 그때 네. 필체가 다 똑같다고 네. 한 명이 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 교수들 지금 이 학부에 다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박사 논문 봤던 교수는 석사 출신이었죠. 석사까지밖에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더니 국민대가 디자인하는 그 학부하고 회화 학부하고 수준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화는 확실히 더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은 겁니다. 이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이 회사, 이 학교 소속이면은 지금 김건희 이거 논문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논평 내세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멤버 유지 수준으로 봤을 땐 조민이 김건희보다 영어 더 잘해. 그거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대학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영어 논문 쓴 거 도와준다고 봤을 때 공대 다니는 애들보다 사실 살다 와서 한영예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영어로 쓰는 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영예고를 들어갈 때 한영예고가 들어가기 힘든 학교예요, 사실. 근데 이 나이 또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사촌 동생 형제 둘이가 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한영예고 학부모들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이나 아니면은 조민에 대해서 탓을 하지 못합니다. 왜? 다들 똑같이 했거든. 당시에 관행이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조민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사실은 아버지의 청문회로부터 이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자식 하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람은 사실 조민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치중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나는 뉴욕대학교 연수 받았어 하고 한 줄 써. 나는 한국 애니메이션 대상 받았어 하고 그냥 써버려. 아무것도 안 해도. 거짓말인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입번 끝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관련해 갖고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장모 모해 이증 사건 관련해서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니까 재정 신청을 했어.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검이 안 하니까 고검에다 했단 말이야. 고검에 그것도 지금 기각돼 가지고 또 즉시 항고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조민 씨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표창장은 당락에 영향을 안 줬는데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됐단 말이야. 지금 부산대 논리는 존나 열받는 거야. 예. 당락에 영향은 주진 않았지만 당시 그 모집 요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면 난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건희가 조민이나 조국 장관네만큼 똑같이 수사를 받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똑같은 처분이 나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한쪽은 과하게 털어서 그때 그 부산대가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대가 그때 발표했던 거야. 30명이 통과하는 조민의 1단계 전형 70, 이게 70점이에요. 최종 성적은 조민 씨가 63.75점으로 15위. 2단계 면접 전형 30점 점수는 28.66점으로 3위. 그 1, 2단계 전형의 합계 점수는 92.41점으로 최종 합격자 15명 중에 10위로 부산대 의전을 합격했어. 이게 조민의 성적이에요. 그 다음 한번 봐봐요. 근데 1단계 전형의 경우에 배점이 공인 영어 성적 시험 20점, 대학 성적 30점, 서류평가 20점입니다. 여기 서류평가가 바로 표창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거예요. 근데 공인 영어 성적은, 그러니까 표창장에 포함된 서류평가는 19등, 공인 영어 성적은 20점 만점에 19.5점으로 4등, 대학 성적 점수는 30점 만점에 28.75점으로 24등. 그래서 1단계 서류 전형 만점인 70점에 71.4%인 50점이 배정된 공인 영어 성적과 대학 성적에서 합계 48.25점을 얻어서 9등을 차지한 거지. 그러니까 표창장은 조민의 합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표창장이잖아요. 상장이 아니라. 너 잘했다고 상 준 상장이 아니라 표창장은, 그러니까는 너 뭘 했어, 너 자원봉사 했어, 증명서 같은 거 아닙니까? 참가증, 참가 증명서 같은 건데, 이런 건 당연히 성적 평가하는데 반영이 안 되죠. 이런 걸 왜 성적 심사할 때 이거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부산대는 너무 지금 알아서 기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지금 고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요딴 식으로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일기장 다 뒤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럼 고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부산대가 다 같이 이제 미쳐가고 의전원 있어요, 입학 지금. 성적 입학 취소를 해놓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정말 분노스럽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조민 그 양측에서 그러니까 행정 그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받아들여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처분 그 신청이. 왜냐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잖아요.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단 정지를 시켜주는 게 법원의 기본 태도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나면은 이거는 싸워볼 만한 거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뭐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설레발을 언론이 치잖아요. 예.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건 없어요. 조민 씨 이 문제가 생기니까 김건희한테 고개가 확 돌아가잖아. 그렇죠. 김건희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노골적으로 그냥 덮을 거냐, 한동훈 사건처럼. 김건희를 덮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초장부터 굉장히 꼬이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을 거다. 잊지 마시라. 조국 관련한 이 일련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은 사법 카르텔이 조국을 묻어버린 사건이에요. 판사들마저도 사실 포렌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경심이라고 하는 컴맹이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렌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표창장 위조했고 인턴 증명서 발급하는 데 있어 갖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한다 같은 거를 막 엮어 가지고 정경심이 반성하지 않고 나는 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고 4년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김건희 사건은요, 주가 조작까지 포함하면 김건희는 최소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피쇼를 하나 돌려보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 논문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대 총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사퇴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공석으로 두고, 그러니까 총장 대리 형태로 5년 동안 버티는 방법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차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거는 논문 표절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당연히 당장 발표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발표를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총장 사퇴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내가 정보 줬잖아. 네. 그래서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총장 사퇴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 공석으로 두고 5년 동안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진짜 지금은 국민대 발표가 엄청 중요해졌다.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건 거의 폭파시킬 일이고 표절인데 관행이었다라고 하면 조미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네, 가능할 네. 거고요. 요건 사실 마치 무슨 미러링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게 알아서 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아무리 미쳐도 야 한동훈도 무혐의시키고 부산대 입학 취소시키고 주가 조작도 다 봐줘 이렇게 했을 리는 없는데 각자 알아서 다 기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내 돼가지고 말이요, 내 말이.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경기대 압색하고 이러는 것도 일단 알아서 기는 차원이 훨씬 더 크다고 네, 봐요. 그렇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김건희는 이렇게 몰아가게 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검찰 내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암묵적인 뭐 지시 이런 게 가능하지만 현재 검찰이 경찰한테 그 수사해라고 압박하기는 힘들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기는 상태. 뭐 물론 뭐 거기에 이제 고소고발건이 있어갖고 뭐 경기도 압색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는 어쨌건 김건희의 학위 또는 한동훈은 그래 100번 양보해서 씨발 핸드폰 못 갔으니까 혐의가 없어서 그냥 무혐의 체의본 내긴 한다고 하지만 내가 최근에 했던 말이잖아요.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말은 현직 검사장이 주요 피의자로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최초의 선례를 남긴 사건이에요.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쟤네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정권이 다시 바뀌더라도 그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식으로 공소시효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은 똑같은 것처럼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쉽게 발표하기 어려울 건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조민이 소환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던 정말 마음씨 착한 똑똑한 젊은이 하나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쪽 세계는 그 세뇌된 사람들은 종류로랑 계속 이거 비교를 하던데 사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 자체가 다 자기 아버지 엄마 때문에 뭔가 만들어진 정유라 프레임으로 가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실제로 공부를 엄청 잘했던 학생 아닙니까? 거기는 뭐 삼성이 말 사주고 특기생 만들어주고 해갖고 그 경력을 만들어갖고 뭐 더 뭐 좋은 데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었고 실력이 없는 걸 실력 있게 만드는 것과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상위 학교에 진급하는 게 진학하는 게 같아요? 아무튼 지켜볼게요. 국민대도 그렇고 김건희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지금 주가 조작인지 알고도 거기에 지금 뭐 주식을 사들였던 사람들 지금 5명이 재판받고 있는 거 김건희의 그 자리에 꼭 앉히고 싶어요 지금.